실제로 봤던 귀신들의 이야기. 때는 바야흐로 꽃같은 20살. 모두들 그렇겠지만 그 시절 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지. 시골에서 막 상경한 촌년티를 팍팍 내며 캠퍼스며 시내며 싸돌아다니기 바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노느라 이래서 대학을 오는구만. 감탄에 감탄을 하며 꿀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니 뭉쳐 다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옆구리에 뭔가를 끼고 나타나더라고. 그 뭔가가 뭐냐면 바로 여친과 남친 되시겠다. 그 당시까지도 사고방식이 초딩 못지않던 나에게 남자친구 사귀기는 지상 최대의 난제였던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꿋꿋하게 커플들 틈에서 엘레강스한 솔로의 집념을 지어가던 중 내가 마음에 든다는 분이 나타났지. 외로웠던 나 역시 그런 관심이 아주 싫지는 않아서 종종 연락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썸을 타게 된 거야.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지라 도대체가 뭘 어떻게 만남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지. 그래서 그분이 밥을 먹자면 밥을 먹고, 서점에 가자면 서점을 가고, 노래방을 가자면 노래방을 가고, 마치 엄마 새를 쫓는 아기 새처럼 따라다니기 바빴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기숙사에 자빠져서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있었을 때였지. 그분께서 전화를 걸더니 드라이브나 할래? 하는 거야.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들이 남주인공 차에 올라 한적한 도로를 여유롭게 달리는 그 드라이브를 꿈꾸며 나는 쫄래쫄래 채비를 해서 나갔지. 나갔더니 그분은 아파차를 빌렸는지 어쨌는지 시꺼멓고 번쩍번쩍 광이 나는 고급진 차를 끌고 나오셨지 뭐요. 옆자리에 앉은 나에게 그분께서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니? 라고 묻더군. 그 지역에 처음 상경한 나인지라 지리를 알 수 없던 나는 고개를 샬레샬레 흔들 뿐 뭐 딱히 대꾸할 말도 없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뭔가 준비를 한 듯 우리 공동묘지 가볼래? 하는 거 있지. 내가 뇌의 진화는 딱 초딩에서 멈췄지만 눈치 하나는 간신뱅이 저리 가라거든. 이놈의 자식 봐라. 나를 그런 어두컴컴한 곳으로 씹어서 눈가를 부릅뜨고 오빠 저 무서운 거 좋아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학교 근처에 있다는 공동묘지로 가게 되었어. 나도 한 번밖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산속으로 계속 쿠불쿠불한 비포장 도로가 이어졌던 것 같아. 가로등 하나 없는 깊은 산속도로. 라이트가 비추는 바로 앞만 보일 뿐 도대체 어디가 공동묘지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산속의 밤은 어둡고 적막했지. 운전을 하는 동안 그분께서는 무섭지 않아? 내 친구는 여기서 귀신도 봤대라고 하며 내심 내가 오돌오돌 공포에 떨어주길 바랬으나 나는 운전석 옆에 놓인 통 안에 든 껌을 한 주먹씩 축 내며 부자들은 껌도 통에 넣어 먹는다며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지. 그런 내가 좀 답답했는지 산속 중간에서 그분은 차를 세우더군. 이쯤이 무지가 많을걸.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그 어두운 첩첩산 중 비포장 길에 잠시 내렸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둠에 익숙해져서 보니 정말 길 양옆으로 사방이 묘지 밭인 거야. 그런데 있잖아. 시골 살 때 말야. 우리 집 담장 옆에도 묘지여. 길방에서 창문을 열어도 산등성이의 묘지여. 심지어 텃밭 옆에도 묘지여. 묘지란 그저 한낱 땅에 지나지 않을 뿐 묘지에 너무 익숙해진 탓에 무섭긴 뭐가 무섭다는 건지. 나는 바른 길을 뽐내며 두 손으로 입까지 척척 막으며 말소드 연기를 실행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분은 나름 흡족해하며 우리 차 세워두고 조금 걸어볼래? 하는 게 아니겠어? 그러면서 나에게 손을 척 내밀더군. 그때까지 남정네 손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었거든. 속으로 녀석이 제법 전략적이구만 싶기도 하고 손쯤이야 라는 생각에 손을 잡고 그 산속 비포장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 우리 뒤로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고 있었는데 둘이서 조근조근 말을 하며 걷다 보니 우리는 점점 자동차와는 멀어져서 자동차 불빛이 저만치 작은 점으로 보일 만큼 멀리 와버렸던 거야. 둘이서 손을 잡고 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한껏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었으나 때는 초여름이지라 모기들이 종아리며 발목을 가만두지 않았지. 한 발자국 걷고 발목 긁고 두 발자국 걷고 장단지 긁고 갈수록 모기가 들러붙는 횟수가 늘어나자 다시 차로 돌아가야겠는 거야. 그분도 모기떼의 습격이 꽤나 괴로웠는지 차 타고 시에 나가서 카페나 가자더군. 그래서 걸음을 돌리는 찰나에 말이지. 내 시야에 스치듯 거슬리는 무언가가 있었어. 산속 깊은 곳이라 처음은 정확히는 잘 안 보였는데 말이야. 20m 정도 앞에 말이야. 자동차 한 대가 있더라고. 산속도 달이 뜨면 아주 깜깜하지는 않잖아. 산길을 걸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산길에서는 달빛 때문에 오히려 코앞보다 적당히 거리가 먼 곳이 더 잘 보인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잠깐의 순간에 저기 자동차가 있네 하며 내가 알아본 거지. 아주 선명하게 보인 게 아니라 달빛에 반사된 금속 재질의 광이 반짝하고 비췄다고 할까. 이 시간에 뭔 자동차래.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어둠 속 건너편을 자세히 주시했어. 다시 돌아갈 생각에 뒷걸음질을 치며 그쪽을 흘끔흘끔 쳐다봤는데 말야. 차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걸음소리가 나는 동시에 여자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순간 멈칫하며 몸이 경직되면서 저건 뭔 소린가 싶더라고. 말로만 듣던 야시시하고 얼레리꼴레리 야한 그런 건가. 귀가 아주 쫑긋쫑긋 킥킥대며 걸음을 살짝살짝 옮기고 있었는데 나의 기대감은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었어. 여자 신음소리에 이어서 남자 목소리가 나더란 말이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의 목소리가 나는 거야. 남자들 목소리가 되게 낮은 편이잖아. 남자들 목소리는 엄청 또랑또랑하지 않은 이상 먼 거리에서는 뭉개져서 들리기 마련이지. 남자들끼리 뭐라고 오고 가는 대화가 들리는 와중에 계속 여자 신음소리가 나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윤곽이 보이는 것도 같았어. 옆에 함께 있던 그분도 그 상황을 이상하다 이해했는지 내 팔을 팍 끌어당기면서 차로 빨리 가야겠다는 신용을 했어. 한밤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동묘지에 차 한 대, 여자 하나, 남자는 여럿. 도대체 저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나 걸음소리라도 들킬까봐 살금살금 차로 돌아가려는데 진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기막힌 타이밍. 그분의 핸드폰이 울리는 거요. 옛날 폴더폰 벨소리 다들 알지?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어둠 속에 그 사람들이 뛰어와서 우릴 잡아갈 것 같은. 그런데 그 순간 저쪽에서 사람 있나 봐. 이런 소리가 났어. 그분과 나는 정말 사자에게 쫓기는 임팔라처럼 달리고 달려서 숨이 턱 밑에 차오를 정도로 빨리 달려서 자동차로 돌아왔어. 차 안에서 오르자마자 그분은 문을 잠그더라고. 그리곤 방금 전 우리가 본 좀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20살 여학생이었지만 사실 그분은 나이가 좀 있는 20대 후반의 편입생이었거든. 나보다 더 놀란 얼굴로 사색이 되어 있길래 혹시 친구들끼리 있는 게 아닐까요? 술을 먹어서 여자가 취했다거나 뭐 그런 거요. 애써 현실 부정을 하며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려 하자 그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 술 먹고 이런 산속을 왜 와? 내가 듣기만 해도 남자가 셋은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쩌지? 길이 일방통행인데 산길은 있잖아. 거의 1차선이야. 그럼 두 차가 마주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경우를 위해서 중간에 차 하나가 겨우 비킬 수 있는 조그마한 평지를 만들어 놓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나쳐온 길은 그런 평지가 없고 하필 그 문제의 자동차가 우리가 지나쳐야 할 길목의 평지에 있었던 거야. 어쨌든 이 산속에서 벗어나려면 15분이 넘도록 후진만 줄창해서 왔던 길로 다시 빠져나가던가 아니면 그 자동차와 마주쳐야 하는 거지. 그분께서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고 일러주더라고. 우리는 시동을 켜고 천천히 앞으로 전진했어. 매우 천천히 말이야. 왜냐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했거든.
차로 천천히 어둠 속을 전진해 가자. 얼마 후에 그 자동차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 자동차는 가까이서 보니까 빨간색 마티즈였어. 그런데 있잖아. 분명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설마 자동차만 있고 내가 들은 그 소리들은 헛것이었나 싶었는데 말야. 빨간색 마티즈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자 어떤 형체들이 보이더라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지. 우리가 쌍라이트를 켜고 있었거든. 마티즈 뒷좌석으로 등치가 곰탱이만한 성인 남자 3명이 꾸역꾸역 타고 있는 거라. 뒷유리 너머로 보이더라고. 그런데 남자 무릎 위로 여자를 눕히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마티즈 열린 창문으로 여자 맨발이 삐져나와 있다가 속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창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지. 그런데 또 발이 쭉 삐져나오는데 그게 다시 쏙 들어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발버둥치는 여자의 다리를 누군가 다시 끌어넣는 모양새 같았어.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작이랑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동작이랑은 많이 다르잖아. 정말 고요하더라고. 그렇게 스쳐 지나와서 한 5m쯤 떨어진 거리에서 차를 멈췄어.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성폭행인가? 아니면 술 취한 여자를 데려왔어. 어떻게 해보려고 했나? 아니면 깡패들인가? 여자를 때렸나? 도대체가 뭐지? 오만 생각이 들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나가볼까? 이러더라고. 사실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남자가 하나고 저쪽은 못해도 3명인 거잖아. 앞좌석에 사람이 다 탔으면 5이 넘는 거잖아. 그 여자분께는 미안하지만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 수밖에 없었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자면 너무 끔찍했거든. 그래서 설득을 했지.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보자고. 둘이서 옥신각신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티즈 시동이 부릉 걸리면서 마티즈 뒷문 유리창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곤 다시 시동이 꺼지대. 밖에 나가려고 안전벨트를 풀던 그분께서 그걸 보더니 움찔하는 거야. 엄청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진심으로 얼른 이곳을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설득했어. 그런데 둘 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차 넘버를 못 본 거야. 처음부터 넘버 같은 걸 볼 생각을 못했어. 다시 후진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마티즈 운전석이 열리면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갈 길 가지. 뒤지기 전에. 이러면서 우리 차 쪽으로 뭘 던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차 뒤쪽이 쿵 하는 거야. 정말 간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 내가는 그때 떨어졌어. 그 사람이 우리 쪽으로 달려들 것 같았거든. 근데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겠는 거요. 나는 깍깍거리면서 빨리 출발하라고. 옆에 그분을 막 팔로 잡아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분도 놀랬는지 바로 엑셀 밟아서 진짜 그 좁은 산길을 롤러코스터가 달리듯 빠르게 내려왔다고. 내려오는 와중에도 그 마티즈가 쫓아올까봐 계속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큰 도로를 만나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이르러서야 정신이 들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어. 너무 당황스럽고 진정이 안 돼서 내 마음이랑은 다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공동묘지에 갔는데 길 중간에 여자가 남자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신음소리가 나는 걸 보아 맑은 정신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여자를 강제로 잡고 있는 것 같은 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경찰분이 일단 침착하게 거기 위치가 어디쯤이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대충 어디쯤이라고 가르쳐줬지. 나중에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상해를 입는 걸 목격했거나 도움을 요청했냐고 묻더라고. 거기서 나는 말문이 막혔어. 솔직히 다치거나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잖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발버둥을 쳤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것 같다고 하니까 수화기 건너에 경찰분이 대략 난감해하면서 그쪽으로 순찰을 보내보긴 하겠는데 그런 정황만으로는 강력범죄라고 하긴 힘들다고 하더라고.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는 배경과 거기에 더한 내 공포심이 상황을 이상하게 인지한 것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상식이란 게 있잖아. 상식의 범주 안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단 말야. 일단 신고 접수하는 신고자 번호 알려달래서 알려주고 우리는 안전한 곳에 내려서 한숨 돌리고 있었어. 그런데 문득 아까 그 사람이 우리 차로 뭔가를 던졌던 게 생각이 나서 가로등 아래로 차를 옮기고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우리는 2차 충격을 먹었어. 우리한테 던진 게 도끼였거나 도끼 비슷한 칼 종류가 아니라면 그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을걸. 진심차 트렁크 쪽에 숫자 1 모양으로 푹 찍혀 있는 거야. 도끼로 내려 찍은 듯이 말이야. 그분은 사색이 되어서 아까 안 내리길 잘했다고. 천만 다행이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까 그 차 번호를 못 외운 걸 후회하고 있었어. 1시간이 좀 넘어서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 내심 기대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말씀하긴 길을 따라서 순찰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니 차에 도끼로 맞은 흔적이 있다고. 그 근처 다시 한 번만 봐주시라고 애원을 했단 말야. 경찰 아저씨께서는 알겠다고. 혹시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참고하겠다고 우릴 진정시켰고 그 후로 시간이 흐르자 내 기억 속에서 그날의 공동묘지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혹시나 뉴스를 볼 때 변사체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아련하게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데 지금도 사실 아리송하긴 해. 내가 본 게 범죄의 한 장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너무 오버된 생각을 한 건지. 다음 편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